안녕하십니까. 이제 진짜 막바지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제일 중요한 말소 기준 권리를 이제 공부했습니다. 이제 말소 기준 권리를 정하기 위해서 이제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요 관련된 이 권리 분석만 딱 완성시키면 권리 분석이 완성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이니까 잘 끝까지 우리 최선을 다합시다. 저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관계, 중요한 거 이거죠? 자, 이렇게 있으면, 민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민법이 있죠? 민법이 있습니다. 자, 민법 안에 뭐요? 특별법을 뒀다 그랬죠? 특별법이 있습니다. 특별법이 있죠? 자, 특별법이 있습니다. 특별법에 해당되는 게 뭐였습니까?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정식 명칭이 있습니다. 주택임대보호법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요? 상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이것이 이제 되는데요. 자, 민법은 물건, 채권 개념이 되는 거고, 우리가 물건과 채권 개념이 된다 그랬고요. 되고요. 자, 여기서 이 특별법을 뒀다는 거죠. 그래서 이 특별법과 이 물건 채권과 싸우면 누가 이긴다? 무조건 특별법이 이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임대보호법에서 상가건물임대보호법에서 해당되는 것이 뭐다? 대항력하고요. 그 다음 뭐야? 재우선 변제권,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말소 기준 권리를 탁 정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거를 해야 됩니다. 대항력, 최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 요거를 완벽하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서 해봅시다. 자, 대항력은 뭐라 했죠? 돈 주세요. 나 못 나갑니다. 그랬죠. 이 두 가지 힘이 대항력입니다. 돈도, 그리고 나 못 가. 계속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요것이, 대항력입니다. 그래서, 대항력을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임대차 보호법에서는요, 두 가지였죠. 전입신고, 점유. 전입신고, 점유. 그런데, 경매가 딱 진행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말소 기준 권리 논리가 됩니다. 말소 기준 권리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말소 기준 권리보다 위에 있으면 인수, 밑에 있으면 소멸. 이렇게 된다겠죠. 자, 그래서 이 대항력은요. 자, 대항력권 두 가지. 전입신고, 점유였죠. 그런데 경매 진행되면 말소 기준 권리 되니까 말소 기준 권리보다 밑에 있으면 그냥 소멸. 그냥 돈도 받든 안 받든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소멸되니까 명도 대상자, 쫓겨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보다 밑에 있으면 무조건 그냥 쫓겨난다. 소멸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보다 반드시 위에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말소 기준 권리들은 다 등기부 등본에 등재가 되면서 등기 날짜가 쫙 있죠. 등기부 등본에 등재가 되면서 등기 날짜가 쫙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차권 같은 경우는 전입신고, 점유, 이 표시가 안 돼요. 어디 가서 확인합니까? 동사무소 가야지만 이거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등기는 등기소에 설정하는데 이 전입신고 점유는 동사무소가 확인한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먼저 했느냐? 같은 날 하면 누가 먼저 했느냐? 비교하실 수 없어요. 등기소하고 동사무소하고 누가 먼저 했느냐?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겠죠.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에 등기소에 하는 건 물건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물건이니까 이 같은 날 했으면 이거보다는 결국 우선순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왜? 등기부 등본에 공시가 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 이제 주장하는 것이 뭔가 하면요. 전입신고, 점유는 뭐예요? 둘 다 만족하는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입신고, 점유는 대항력권이죠? 저력권이면서 어떻게 한다? 2, 3 중 늦은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요. 건조당이 2010
9년 오늘이 6월 28일인가요? 뭐 오늘 한 20 며칠인가요? 자, 이렇게 만약에 6월 28일 이렇게 됐다 하시면요. 자, 임차권도 2019년 6월 28일 같이 했어. 전입신고 점유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누가 우선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2, 3 중 늦은. 그러니까 전입신고 점유를 같은 날 했으면 어떻게? 29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말소기준 권리보다 밑에 있죠. 소멸. 돈을 받든 안 받든 그게 무조건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날 되게 되면 결국 이 임차권은 소멸되면서 돈을 한 번도 못 받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들이 사기칠 때 이렇게 사기치는 거예요. 오전에 은행 불러가지고 건전장 딱 설정하고 오후에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은행 먼저 돈 받아가고 그 다음에 임차권자가 돈 받아가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죠. 그래서 돈을 한 푼도 못 받는 이런 상황도 발생할 여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대차 계약은 언제 하느냐? 금요일 날 오후 5시에 딱 계약해가지고 전입신고하면 거의 안 속는다. 이게 이야기합니다. 왜? 금요일 날 오후 5시에 등기 신청하시는 분은 잘 없죠. 그 전에 등기 다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요일 날 오후 5시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바로 가서 전입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건전장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사기 당하지 않겠죠.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입신고, 점유 둘 다 만족하는 다음날 0시다. 그런데 우리가 전입신고, 점유 이사인데요. 자, 우리 뭐 사모님들 핸드폰을 냉동실에 갖다 놓고 열심히 찾으시죠. 정신이 오락가락. 저도 그러더라고요. 오락가락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오락가락해요.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전입신고하고 이사 갔는지, 이사 가고 전입신고했는지 1년, 2년 지나면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나죠? 나도 모르는데, 당사자인 나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통상적으로 모르죠. 그래서 점유 날짜는 안 봅니다. 우리 경매에서는 전입신고한 날짜, 이것은 등기부, 동사무소 가면 딱 적혀 있죠. 전입 세대 열람을 하게 되면 딱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입신고 날짜만 적용시키지, 요 점유 날짜는 통상적으로 보지 않는다. 단지 점유만 하고 있으면 점유는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이것이 대항력이다. 대항력을 만드신 마다 선전점, 선순위 돼야 되고 전입신고, 점유가 돼야지만 대항력이 발생한다. 보시고요.